데일리 브리핑. 네, 매주 목요일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퀀텀 F&A 최운하 대표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이틀 전에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가 됐고 오늘 아침에는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발표가 됐는데 이게 뭐 좀 인플레이션이 좀 잠잠해지고 좀 가라앉는가 했더니 그게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말입니다. 이게 연준의 긴축 정책이 말 제대로 워킹을 하는 겁니까? 한동안은 또 연준이 너무 강한 정책을 쓰다 보니까 경기 침체 위험이 있지 않느냐라고 이제 불안해하다가 또 그것이 이제 사실 뭐 12월까지는 인플레이션 쪽의 지수들이 이제 많이 안정돼가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이제 1월에 좀 많이 올라갔죠. 올라간 것은 맞는데 이제 우선 두 가지는 좀 구분을 좀 해야 됩니다. 그 소비자 물가 지수하고 생산자 물가 지수를 구분해야 되는 게 생산자 물가 지수는 변동폭이 그 소비자 물가 지수보다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그 생산자 물가 지수를 보고서는 어떤 그 추세를 읽으려면 최소한 3개월, 4개월의 그 추세를 봐야만이 그렇구나라고 좀 인정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고요. 이제 그에 비해서 소비자 물가 지수는 그 변동성이 이제 많이 높지 않아서 더 안정적인데 그런 점에서 보면 이제 그 소비자 물가 지수 쪽은 종합 물가 지수가 0.5,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하고 식품을 제외한 물가 지수가 0.4 올라갔다는 것은 그래도 작년 상반기 이전에 비하면 많이 지금 안정권에 들어갔다고 이제 봐야 되겠고,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 생산자 물가 지수 중에서 이제 가장 그 영향을 많이 미쳤던 게 이번에는 이제 에너지 가격이었죠. 에너지 가격이었죠. 그러니까 1월에 워낙 그 에너지 가격이 또 많이 올라갔는데 뭐 잘 아시다시피 에너지 가격 자체의 또 변동폭이 굉장히 큰 상품이기 때문에 이제 또 1월에 또 추웠던 점도 이제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점을 감안하면은 좀 생산자 물가 지수는 약간 좀 디스카운트를 할 필요가 있고요. 소비자 물가 지수를 봐서는 약간 오르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은 뭐 다시 꼬리를 들어 올렸다라고 볼 만큼의 그런 수준은 아니었다. 이렇게 좀 종합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연방 상무부가 1월 소매 판매가요 전달보다 3% 늘었다고 밝혔거든요. 이 수치를 보면은 미국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어떻게 일단 뭐 소매 판매가 늘었다 그러면은 좋게 생각이 되십니까? 나쁘게 생각이 되십니까? 일반적으로 좋게 판매가 늘었으니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연준 때문에 경기가 나빠졌다라고 하는 그런 또 그 비판이 많이 잠재워지는 거 아닐까요? 그런 점이 있죠. 네네. 근데 이제 그거보다는 가장 지금 월가에서 이 주목을 받았던 의견이 뭐냐면은 작년 11월에도 0.6%가 소매가 줄었고 이제 12월에는 1.2%인가가 줄었었어요. 예. 그랬다가 이제 금년 1월에 3%가 늘다 보니까 이게 그동안에 이 작년 11월, 12월에 그 압축되었던, 그러니까 억압되었던 소비가 이제 한꺼번에 다시 좀 반등된 거다라고 하는 그런 해석이 좀 많이 이렇게 그런 의사 표명들을 많이 듣고 있는데, 이제 이 점은 좀 감안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12월하고 11월에 소비를 좀 안 했다. 그러니까 이제 1월에 와서는 조금 줄었다. 특히 이제 뭐 좀 풀리니까 좀 하겠다라는 그런 점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많이 관심을 갖게 됐냐면은 지금 소비자들이 특히 두 계층이 있어요. 하나는 약 7천만 명에 해당하는 소셜 연금을 받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분들을 인플레이션 이 올라간 만큼을 보상해 주겠다 그래가지고 8.4%인가를 매달 수령액을 올려줬거든요. 올려줬죠. 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쳤다. 근데 그것 때문에 좀 소비를 더 올릴 수 있는 그게 가시적으로 나오는 현상이 있지 않느냐 하는 점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더 근본적으로는 지금 고용 시장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고용 네네. 시장이 강하다 보니까 두 가지에서의 소비력이 생기는데, 하나는 뭐냐면 고용이 늘면서 그동안에 일을 안 하시던 분들이 이제 일을 하시게 되니까 그만큼 소득이 올라가서 소비를 늘릴 수 있다는 점이 있고, 그다음에 이미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워낙 직원 찾기가 힘드니까 임금을 많이 올려주는 거죠. 이제 두 가지 방법을 올리겠죠. 그러니까 직원을 지키기 위해서 있는 회사에서 올려주는 방법이 있었고, 그다음에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그런 회사로 전직하시는 분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은 지금 임금 상승이 많이 쫓아왔어요. 많이 쫓아온 점이 있어서 이제 이런 효과들이 이제 금년 1월부터 좀 더 가시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것을 또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이번 1월의 3% 상승은 상당히 고무적인 거라고 할 수 있지만, 약간 좀 저희들이 그 주의를 해야 되는 것은 11월, 12월이 워낙 판매가 조조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때 저조한 것을 이번 1월에 이제 밀렸던 것을 소비한 점도 있었다라고 이제 저희들이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그 변동성까지 보면서 좀 2월까지는 좀 기다려봐야 되겠다는 건데, 어쨌든 3% 성장은 월가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높은 숫자였기 때문에 매우 긍정적이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11월, 12월이라 그러면은 1년 가운데 가장 소비가 원활해지는 달 아니겠습니까? 추수감사절도 있고 크리스마스가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도 맞습니다. 11월 소매 판매가 줄었고 12월도 줄었습니다. 그런데 1월이 올랐다. 앞서 이제 1월이 오를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11월, 12월과 뭐 거의 비슷하게 가거나 뭐 이럴 것 같은데 3%나 증가했단 말입니다. 이 갭이, 이 차이가 좀 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주 아주 예리하죠. 중요한 질문 해주셨는데요. 이 통계 중에 이제 예. 많은 그 정부나 그 연구기관들의 통계에서 저희 일반인들이 놓치시기 쉬운 게 뭐냐면, 네. 계절적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seasonal adjustment, 계절적 어저스먼 하는 게 있어요. 조정을 합니다. 네, 조정. 네. 그게 뭐냐면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11월, 12월이 굉장히 소비가 많이 늘어나는 그런 달이잖아요. 네. 그러면 실제 판매액이 늘어났다 하더라도 그 시절에 그 11월, 12월에 원래 늘어나야 되는 만큼이 안 늘어나면 줄어든 걸로 보여요. 그렇게 나타나요. 아하, 네네. 그게 시절적 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예를 들어서 11월, 12월이 10월보다 높았을 수 있어요. 실제 절대 양으로. 예, 예. 아하. 그렇지만 저희들이 계절적 조정을 하기 때문에 그 11월, 12월은 그거보다 더 늘어났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네. 이제 이런 그 조정한 면이 한 가지 있었다는 점은 저희가 이제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네. 이제 두 번째 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줄었냐. 아무리 계절적 조정을 했다 그래도 줄었다는 것에 대한 이유가 있는데, 그게 작년 10월을 또 돌이켜 봐야 돼요. 10월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많은 대형 그 소매 업체들, 뭐 월마트라든가 아니면 온라인 업체는 아마존 이런 데가 땡겨서 세일을 했었어요. 맞아요. 일찍 세일을 했었어요. 네. 일찍 하다 보니까 그때 미리 샀기 때문에 11월, 12월에 소비가 줄었다라는 분석도 지금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네. 그러니까 이제 작년 11월, 12월에 그 소매 판매가 줄었다고 하는 점은, 첫째는 계절적 요인을 감안한 것을 보면은 절대 양이 줄었다라고 똑같은 얘기는 아니다 하는 점을 생각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작년에는 10월에 그 대형 소매 체인들이 좀 앞당겨서 할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판매를 함으로써 좀 그때 가져간 소매 판매가 11월, 12월에 좀 줄었다는 이제 그런 요소가 있을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고, 이제 그런 점까지 감안했을 때는 이제 1월에 와서는 이제 사람이 이런 게 또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10월에 사놓고 이제 11월, 12월을 조금 뭐 허리띠를 졸라매고 살다 보니까 이제 1월에 와서는 이제 좀 해야 되지 않냐, 소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되는 면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저희들이 그 추정을 하고 있죠. 네. 그 CPI나 PPI가 예상보다 조금 높게 나오면서 뭐 연준이 이자를 조금 더 예상보다 더 올릴 수도 있고 또 긴축을 더 장기화할 수 있다, 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방금 말씀해주신 표현을 조금 더 저희가 좀 정확하게 좀 정돈을 해보면 이런 거죠. 연준은 원래 그랬었어요. 아하. 연준은 그 계속해서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이제는 어느 정도 좀 억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완화해도 되지 않느냐, 할 때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연준은 글쎄 뭐 맞아, 시장에서는 맞아. 그렇게 보는지 모르겠지만 뭐 그럴 수도 있겠지. 시장이 맞을 수도 있겠지. 그랬어요. 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이 안 드는데라고 계속 해왔죠, 얘기를. 아하. 그리고 연준의 얘기가 더 맞는 걸로 최근에 이번 주에 있었던 지표들을 보면은 연준의 얘기가 더 맞는 걸로 지금 보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연준이 이번에 그 소매 판매라든지 CPI, PPI 때문에 정책이 바뀐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이제 좀 표현을 달리 해야 되겠죠. 네. 바뀌는 게 아니고 연준은 그런 입장이다. 지금까지도 원래 그렇게 해봤다. 아하. 네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혹시 본인들이 실수를 하고 있거나 잘못 판단하고 있다 그러면 뭐 언제든지 바꾸겠다라고 지난 2월 1일 날 이제 파월 의장이 얘기를 했지만 이제 이런 결과들이 나오는 거 보면은 뭐 연준이 나쁘지 않았네. 연준이 별로 틀린 게 아니네. 이렇게 좀 봐야지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1월에 소매 판매가 전달보다 이제 늘었으니까 그러면은 이거는 현재 그 인플레이션 상황에 좀 영향이 미쳐지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돈을 더 많이 썼다는 얘기가 되니까. 그게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지금 연준 이제 소매 판매가 는 것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원인 중에 여러 가지 아까 저희들이 얘기했었습니다만은 가장 그 중요한 원인으로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예. 과연 고용 시장이 좋아서 소매 판매가 늘 정도로 고용 시장의 인플레이션 요소가 커졌느냐. 무슨 말이냐면 고용 시장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이 임금 소득이 많이 올라갔지 않았느냐. 이렇게 본다고 그러면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커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연준이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최근에 와서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가장 큰 우려는 뭐냐? 제품 쪽은 많이 줄어들었다. 제품 생산이 이제는 그 공급 체인이 많이 그 정리가 됐고, 그 다음에 제품 수요도 줄었으니까 하는데, 이제 이 서비스 쪽에서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데, 서비스 쪽은 물가 상승이 일어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바로 인건비인데, 인건비가 오르면 서비스 물가가 올라가고, 서비스 물가가 올라가면 전체적인 물가가 올라가고 전체적인 물가가 올라가면 고용 쪽에서 임금을 더 올려달라고 그러고 임금이 또 올라가면 다시 또 서비스 원가고 이 악순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네,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제 이번에 소매 판매가 늘었다는 것이 이 소매 판매 중에서 이제 사실은 소매 판매는 서비스 판매는 아니에요. 그렇죠. 소매 판매는 제품 판매예요. 그렇죠. 소매 판매에 속하는 서비스 판매는 뭐만 있냐면 식당과 술집만 있어요. 나머지는 다 제품 판매인데 네. 이제 제품 판매가 늘어난 것을 전체 소비가 늘어났다라고 그 판단을 하려면 이번 달 말에 발표되는 전체 소비 증가가 나와야 되는데 그때까지는 좀 유보를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지금 그 현재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부분은 그 임금 상승이 주도한다. 그리고 고용 시장이 너무 강하다. 이 점에 대한 우려는 계속 생존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또 하나 또 생기는데요. 죄송합니다. 자꾸 질문해서 네, 소매 판매라는 거가 인플레이션이 지금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면은 지난해에 물건을 구입했던 그 가격하고 1월에 구입했던 그 가격이 같은 물건이라도 가격이 또 올라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가격으로 따져보면은 소매 판매가 더 늘었다 이렇게 분석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가격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네, 그것도 아주 좋으신 질문인데 항상 그래서 발표를 할 때 소매 판매는 인플레이션을 감안하지 않은 그 지수입니다. 소매 판매는. 그렇지만 그걸 해석하는 경제계에서는 지난 1월에 그 인플레이션율을 적용을 해가지고 실질 소매 판매를 계산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1월에 3% 소매 판매가 늘었지만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아까 저희가 그 소비자 물가가 0.5%가 올랐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빼면은 실질 소매 판매는 2.5%가 늘었다라고 측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숫자를 다 보는데 이제 이 소매 판매만은 인플레이션을 감안하지 않은 숫자다라고 그렇게 지금 숫자가 나오는 그런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퀀텀 FNA 최은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